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2022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른다. 예, 또 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보다는 좀 왜 오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난 11월 4일 세미나를 했는데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은 깁니다. 하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주택가격이 왜 오를까요? 첫 번째, 2021년 아파트 가격 시장 동향을 알아봅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무엇인지, 악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을 하고 상승폭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올해 2021년 주택시장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정말 가파른 곡선입니다. 보시는 표는 2006년부터 21년, 올해 2021년 7월까지 수도권 주택시장을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사실 지수 그러면은 선뜻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아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 실거래가 변화율을 보면은요, 2015년부터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2018년, 2019년에는 전세 매매가 큰 오름폭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공급,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오면서 전세 매매는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주택시장은 매매시장을 보면은 많은 규제로 인해서 중저가 시장까지, 주택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수도권 실거래가 변화율은 22.7%까지 상승을 합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보다 매매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는 2020년 말 이후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이 51%로 가장 낮고 그 외 지역은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지방, 충남북 및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매매가격 증가보다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시장으로의 유입이 컸던 탓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면적별 상승률입니다. 서울 지역은 60제곱미터가 가장 컸고, 그리고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 초과세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선도했습니다. 아파트, 주택 매수에 대한 규제도 많아지고 가격도 대폭 상승을 하니 대체 상품을 찾게 되죠. 주거 대체 상품,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대체 엄청나게 쏟아졌죠. 주거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이 2020년 초부터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초부터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매매 가격은 13%, 전세 가격은 18%가 상승합니다. 거래량 역시 2019년 대비 96.9% 상승을 하고 2020년 대비 4.5%의 증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초부터 하반기까지의 주택시장의 흐름을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의 변수는 무엇인지, 악재는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OECD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 현대경제연구원은 2.8%, 한국은행은 3%를 전망을 했고요. IMF는 최대 3.3%까지 전망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1.1%에서 1.6%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한 긴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5월 이후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2.4%에서 2.6%까지 지속되었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 물류비 등등 지금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긴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확대, 테이퍼링이 변수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있는데요. 금리를 인상한 국가가 세계에서 한 13개여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가파른 상승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오를 것을 이미 시사한 바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역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울 경기 지역의 무주택 3040 세대들은 주택가격 상승과 담보비율 흑자와 계속되는 주택시장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의 여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공급 가뭄도 문제입니다.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후에 전월세 고공행진이 예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3법 2년차가 2022년 7월부터 8월, 7, 8월 이제 시작되니까 전세가격 폭등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 전세가격은 올해 8월에 0.6% 상승을 했고 상승률로는 2021년 이후 최대폭이었다고 합니다. 공급 감소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존 매물이 잠궈져서 나오지가 않고 있지요. 2017년 하반기 이후 증여거래 건수가 상당폭 증가하였으며 파리대책 이후 조정지역, 투기지역, 각종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되었죠. 양도세 강화가 가장 큰 매물 감소를 부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년 대비 10월 현재 부동산 각종 포털에 매물 등록이 40%대가 감소를 했고 거래량도 전년 대비 9월 현재 47%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올려서 시장의 매물을 잠그니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죠. 세금이 오르면 당연히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산품 역시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죠. 예, 맞습니다. 부동산 역시 부동산 관련 조세를 증가하면 그 증가한 조세는 새로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그분들은 몰랐을까요? 위에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정책을 내시는데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알고도 했다는 건데 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2년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많은 변수와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2022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죠.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아파트 주택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내년 초 2022년 초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거래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니다. 한국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2022년 인플레이션의 심화 가능성이 열려있고 규제 완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변동성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세시장은 2022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가 만료되는 7월, 8월부터는 전세가격은 상승폭을 키울 전망이고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가율은 높아지면서 갭이 메워지기 시작하죠.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 유인은 지금보다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가격 고점이 부담스러운 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팔적 거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도인 역시 보유세 인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이것은 주택시장의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오를 것이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수도권은 3%, 지방은 1%, 전국 2%의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6.5%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을 비롯하여 건설산업연구원, 각종 기관,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시장 역시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주택 매수를 예상하셨던 분들, 매도를 예상하셨던 분들은 11월과 12월은 잠시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것 같고요. 내년 1월 주택시장이 기대가 됩니다. 주택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